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로 5차례 연기됐던 등교 개학이 내일 입시 준비가 급한 고3 학생부터 시작되는데요. 학교마다 방역 준비가 이루어졌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은 학교장 자율에 맡겨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학급이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책상을 일렬로 배치했지만 앞뒤 간격은 1m도 되지 않습니다. 12학급 가운데 학생 수 35명이 넘는 두 학급은 일반 교실보다 공간이 1.5배 넓은 특별실로 옮겼을 뿐 학급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2번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분반을 하게 되면 그 짝수 번호 반, 그 홀수 번호 반 하면 2번 수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 수 30명을 초과하는 과밀 학급의 경우 분반할 것을 제시했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교마다 사물함을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하거나 특별실이나 음악실, 미술실 등 여유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동하는 등 대책을 찾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즉시 병원으로 이송 조치됩니다. 당 30명 이하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결단을 내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은 없어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학업 준비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빨리 되기를. 또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 22곳 가운데 3곳도 내일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청은 고3 등교 수업 상황을 지켜보고 나머지 학년의 등교 방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하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제주형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개방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은 공항, 항만, 관광지는 방역 체계가 더 강화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앞둔 제주 시내 한 실외 체육시설.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운동장 곳곳에 부착됐고 시설 이용객을 위해 화장실에서는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개방 시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직원들이 소독을 하게끔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독약품이나 소독 장비들을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시설은 실외 체육시설을 포함해 도서관과 미술관 등 200여 곳. 하지만 실내 수영장 등은 당분간 이용 제한이 유지됩니다. 이용자들 사이에 거리 유지가 어렵고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 2월 말부터 석 달 가까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공항만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도 절차를 현행대로 시행하는 등 방역 태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관광지에는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고 요양시설과 외국인 노동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은 맞춤형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저희는 1,500만 명이 평균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주만의 행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개월 가까이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감염병 청정지역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했던 5번과 11번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재양성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없어 재양성자 관리 지침을 중단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재양성 판정으로 입원 중인 5번, 11번 확진자 2명을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서울 이태원을 다녀온 14번 확진자 1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제주도 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범위와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친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은 2,309억 원, 전액 정부 긴급재난기금과 제주형 2차 생활지원금에 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형 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150억 원에 각종 불용 예산을 합치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1차분 150억 남은 거, 그다음 2차분 해서 남는 거, 나머지 우리가 불용 예산에 합치면 제가 볼 때 뭐 한 300억보다도 높고 한 600억 나올 것 같아요. 600억 정도. 그러면 반면 제주도는 올해 가용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예산이 많다면야 의원님 말씀대로 다 지급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긴급지원금 외에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추경 예산을 서두르라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7월에 추경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과 취약자들 잘 살리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제주도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민간 보조금 감액이라는 건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위반의 소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정부의 유권 해석을 받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본 예산 세출 구조 조정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신청 대상의 70%가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6,900여 가구가 현장 접수를 통해 선불 카드를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도내 대상 가구의 70.4%인 20만 5천여 가구에 재난지원금 1,3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유형별로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충전 방식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주변에서 빌딩풍이라고 불리는 돌풍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이면 괴이한 소음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쌍둥이 빌딩 사이로 건축자재 포대들이 수십 미터나 떠올라 날아다닙니다. 길가에는 가로수가 버팀목이 부러진 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빌딩 주변 상점들은 돌풍에 간판이 날아갈까 봐 초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 건물이 세면서 이 풍향이 바람이 이게 지금 이 골짜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게. 어느 정도 심해진 거예요? 이게 예전보다도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더 세졌죠, 이게. 이곳은 드림타워 뒤편의 한 이면도로인데요. 마치 태풍을 방불케 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눈을 뜨고 앞으로 걸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돌풍은 소음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마치 휘파람을 부는 듯한 괴이한 소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도 안에서도 그러니까 막 신경이 막 거슬리는 소리가 되게 막 예민한 소리가 많이 나요. 손님이 밤에도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9일에는 드림타워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쉼터로 쓰던 가건물이 돌풍에 날아가 버렸고, 지난해 8월에는 드림타워 외벽에서 100kg이나 되는 대형 유리가 7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에서나 나타나던 전형적인 빌딩풍이라고 지적합니다. 쌍둥이 빌딩이기 때문에 두 빌딩 사이에 많은 양의 바람이 좁은 공간을 빌딩과 빌딩 사이의 좁은 공간을 거쳐가기 때문에 휘파람이라고 그러죠.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빌딩풍은 2014년 드림타워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에서도 논란이 돼 바람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풍동 실험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바람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으라는 엉뚱한 조건만 붙여 통과시켰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다세대 주택 건립을 허용하고 조경 면적을 30% 이상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는 시민복지타운 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이미 전원형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기존 거주자들의 반발과 공동주택으로 인한 교통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만 운영 중인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통지문을 통해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경력자에게만 교육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2년 만으로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도의원들은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에 대해 폐지 의견을 소신껏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는 교육희망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 예산 7억 원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예산 15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의 경우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집행할 방침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송악산 개발 사업과 드림타워 등에 대한 연속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쟁점 위주의 심층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또 뉴스 콘텐츠나 언어 사용에 있어 차별적 감수성을 높여 소수자에 대한 혐오 양상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쓰레기 더미와 애완동물 배변 등을 쌓아둔 집안에 10대 지적장애의 딸을 방치하고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와 양육 의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피고인과 아동을 격리할 필요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한경 119 센터 인근 도로에서 59살 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고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모레 오후 9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시민 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 문화제도 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